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점차 반봉쇄 상태에 들어가면서 불과 보름 사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수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에너지 수출은 60% 이상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격은 중동에만 머무르지 않았고 해상 운송 경로를 따라 전달되며 결국 중국의 대외 무역 핵심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른바 세계의 슈퍼마켓이라 불리는 이곳에서는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 세계 소형 상품의 집산지로서 중동, 아프리카, 유럽에서 온 바이어들이 끊임없이 오가며 시장은 항상 활기를 차고 주문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직관적인 변화는 단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입니다. 상무성 사장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 장사는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데 사람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외국인도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장사가 어떠신가요? 어떤 가게들은 벌써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직 4시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많은 가게들이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이후의 많은 상인들은 최근 유동 인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매일같이 컨테이너를 가득 채워 물건을 출하하느라 분주했고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항구로 향하던 모습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컨테이너도 있고 물건도 충분하지만 정작 주문이 사라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는 물건을 보내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구매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수요 부진의 문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설령 고객이 존재하더라도 주문을 망설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이미 수익성이 크지 않았던 대외 무역 사업은 이제 칼날처럼 얇은 수준의 이익만 남게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이후에서 중동을 대상으로 무역을 하는 한 상인은 요즘은 중동 무역을 하는 우리 같은 기업들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는 최근 고객과의 연락 자체는 오히려 늘어났지만 실제 주문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이 관망과 망설임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전반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상당히 크다고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중동 정세가 의료 상인들에게 미친 영향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문, 둘째는 물류, 셋째는 자금, 그리고 품목과 규정 문제까지 총 5가지 충격입니다. 먼저 주문 측면에서는 급격한 감소, 주문 취소, 연락 두절, 성수기가 비수기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설 이후부터 라마단 이전까지는 중동 지역의 구매 성수기였지만 지금은 문의가 거의 없고 기존 고객들은 연락이 끊기거나 주문을 취소하고 결제를 중단했으며 대형 주문도 모두 공중에 떠버린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두바이에서 들어왔던 수백만 위안 규모의 주문이 그대로 중단되었고 고객과의 연락도 완전히 끊기면서 주문 자체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500만 위안이 사라진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의유에 상주하던 이란 고객도 약 2,000명 정도였지만 이번 사태로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 사장은 현재 상황을 보면 오프라인 구매가 사실상 정체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영향 범위를 보면 중동 시장은 EU 전체 수출에서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중동 수출 규모는 약 1,100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이는 이번 충격이 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후의 수만 명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초기 추산으로 약 1만 2천 개 상점이 서로 다른 정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미 전형적인 악순환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제품 가격 인상, 고객 감소, 주문 축소, 공장 감산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며 모든 단계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류 측면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동 항로를 운영하는 물류업체들은 현재 상태를 거의 마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사들은 운임을 인상하거나 아예 운항을 중단하고 있으며 기존 직항 노선은 우회 운항으로 바뀌면서 운송시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2배로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운송 중인 컨테이너에도 전쟁 할증료가 추가로 부과되면서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항구는 한산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정박을 기다리던 화물선들이 줄을 지어 있었지만 이제는 드문드문 하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한때 글로벌 무역의 심장 박동처럼 활발하던 흐름이 눈에 띄게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차원에서는 또 하나의 힘겨루기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은 공동 호위 작전을 추진하며 이 에너지 생명선을 다시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공은 단지 휴전을 촉구할 뿐 실질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관심을 보이자 공식적으로는 화근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초점을 분산시키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중공이 자국 선박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항시키면서도 이란의 공격을 받지 않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이는 이란 원유의 약 90%가 중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전쟁 발발 이후 이란에 군사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함께 이란의 몇 안 되는 우호국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어 설득력이 없습니다. 물론 중공 당국이 미국을 돕기 위해 군함을 파견해 이 해협을 보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인과응보처럼 결국 관망의 대가가 점차 드러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업 체계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핵심 통로가 차단될 경우 그 충격은 단순히 에너지 분야에 그치지 않고 전체 산업 체계로 빠르게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상인들의 어려움은 결코 개별적인 사례가 아니라 하나의 축소된 단면입니다. 그 배후에는 광동, 강소, 산동, 상해 등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대외 무역 공급망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 산업체계의 모든 단계가 함께 속도가 늦춰지게 됩니다. 한 소식에 따르면 중동 해상 운송이 막히면서 동반의 대형 플라스틱 집산지인 장목도에서는 대규모 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물 차량들이 길게 줄을 서 있고 출하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졌으며 한때는 아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현지 도매업자들은 원자재 가격이 단기간에 약 40% 상승했으며 비용이 통제 불능한 수준으로 치솟으며 주문을 받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심한 문제는 많은 기업들의 운송 중인 화물이 제때 도착하지 못하면서 생산과 납기가 모두 지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미 플라스틱 총경리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시장에 뚜렷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공급업체, 무역업체, 최종 고객을 막론하고 모두가 가장 먼저 재고 확보에 나섰으며 이후 공급이 끊기거나 가격이 더 오를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단기간에 수요가 집중적으로 폭발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가격 고정과 물량 확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 가격과 공급 물량을 확정해두는 방식입니다. 무역업자들은 재고를 쌓아두고 최종 고객들도 미리 물량을 확보하면서 시장은 단기간에 매우 팽팽한 상태로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물량이 아직 운송 중이거나 심지어 출발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부 상인들은 현재 약 1,500톤의 원자재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더 큰 불확실성은 향후 공급 상황입니다. 해상 운송과 시장 환경이 모두 불투명한 가운데 언제 정상화될지 가격이 계속 오를지 여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며칠 사이 시장 변동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 가격이 급등하더니 선물 시장에서는 갑자기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현물 시장에서는 화학 소재와 플라스틱 분야 가격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어 전체적인 흐름이 매우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많은 상인들이 기존 고객 유지, 신규 고객 중단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고객에게는 소량 출하가 가능하지만 신규 고객에 대해서는 사실상 견적 자체를 중단하거나 주문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격 상승 폭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일부 원자재는 단기간에 40%에서 50%까지 폭등해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기업들도 신규 주문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류 단계에서는 석유, 화학 및 원유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PCR, GRS 등 재생 플라스틱 소재 역시 약 15%에서 20% 정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동시에 물류 인수 단계에서도 혼잡이 발생하여 물건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전체적인 흐름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실 심리입니다. 가격 변동과 물류 긴장, 여기에 각종 시장 정보와 SNS 영상까지 계속 확산되면서 공포심리가 무역업자와 하류 고객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가격이 더 오를까 걱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고점에서 물량을 떠안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물량을 서둘러 확보하거나 아예 거래를 멈추는 양극단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중동 정세로 인한 단기적 충격만이 아니라는 점도 점차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매우 활발했던 상업, 제조업 중심지들조차 이미 음소거 버튼이 눌린 것처럼 조용해진 상태입니다.
작년 9월 한 네티즌이 이유를 방문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이유의 모습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번화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의호에 온 지 벌써 거의 일주일이 되었는데 가장 크게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상무성 3구와 4구를 둘러보고 북하주도 가보고 또 오해매호 그리고 연석까지 돌아봤습니다. 제가 느낀 가장 큰 점은 여기가 세계 소상품의 수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까요? 특히 북하주는 제가 3번이나 가봤는데 낮에 2번, 밤에 1번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한산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북하주는 전자상거래 집산지로 굉장히 발전한 곳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활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때 심천 공장에서 일하던 기술 노동자는 이제는 야근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일상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주말마다 불이 켜져 있던 생산 라인이 이제는 금요일만 되면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문이 없으면 야근도 없고 야근이 없으면 수입도 없습니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과거 가장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임시직조차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년에는 설을 앞두고 채용 공고가 넘쳐났지만 지금은 플랫폼이 한산하고 채용을 하는 공장도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인력 중개소를 돌아다녀도 며칠짜리 단기 일자리만 겨우 얻을 뿐이며 명절 분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주문은 이미 제로가 된 상태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소득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월 7천에서 8천 위안이 일반적인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가정을 둔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 수입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벌이는 줄고 지출은 많아지면서 압박은 점점 조여오는 나사처럼 사람들을 숨막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가는 임금이 너무 낮아서 올해는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작년보다 사람이 더 적습니다. 작년에는 사람이 어느 정도였나요? 주말이면 사람들로 꽉 차서 서로 밀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듬성듬성합니다. 그럼 떠난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하고 있을 겁니다. 고향에서는 최소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관에서는 집세를 따로 내야 하고 식사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한 달에 5천에서 6천 위안을 벌어도 겨우 생활비만 충당할 뿐 전혀 저축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네티즌은 과거 세계 공장의 심장이라 불리던 동관이 이미 조용히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때 번화했던 거리와 공장들은 점점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후 5시가 하루 중 가장 붐비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장 문이 열리면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퇴근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오토바이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길거리 음식 노점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같은 시간에도 거리에는 바람 소리만 맴돌고 있습니다. 상점의 셔터는 굳게 닫혀 있고 길가에는 먼지가 쌓인 화물차들이 서 있으며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도 발걸음을 재촉할 뿐입니다. 동관은 마치 유령도시 같은 느낌입니다. 담배 한 갑 사려고 나와서 집 주변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 예전에 있던 작은 가게가 어젯밤에도 문을 닫았고 오늘도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가는 곳마다 전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전부 다 닫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동관의 모습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래도 사람이 있는데 동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차량 운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행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끔 멀리까지 손님을 태우고 가더라도 돌아오는 길에는 손님이 없어 빈 차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텅 빈 현상은 단지 거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으로도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하나 둘씩 떠나고 임대주택에는 공실이라는 표시가 붙기 시작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는 곳곳에 빈집이 넘쳐나고 있으며 집이 잘 임대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아주 이른 시간부터 이 다리 근처에 나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임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많은 집주인들이 이미 임대료를 낮추고 있는데 예전에는 단칸방 월세가 500위안이었지만 지금은 흥정을 하면 200위안에도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광주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예전만큼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본래 활기가 넘쳐야 할 마을과 읍내마저 한산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익숙했던 생활의 온기와 활력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설명하기 어려운 침체 분위기가 마치 흐린 날씨처럼 사람들의 마음 위에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거리의 변화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라면 각종 지표는 더 깊은 균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체온계라 불리는 PMI 지수는 이미 생존선으로 여겨지는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수치는 일종의 경계선과 같아서 이를 밑돌면 확장이 끝나고 수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과 전체 경제활동 수준까지 함께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차 성장 목표를 최근 수십 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정했는데 이는 기대 자체가 이미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점점 더 많은 제조업 공장들이 생산 라인을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 비용 상승, 환경의 불확실성, 신뢰 약화가 오랜 기간 누적된 결과이며 결국 이탈이라는 선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중국 환경의 예측 가능성에 있습니다. 한 기업은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규칙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투자를 장려하다가도 내일은 규제나 정비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불확실성은 어떤 비용보다도 더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금 흐름의 변화 역시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신규 대출은 줄어들고 기업의 차입 의지도 낮아졌으며 은행 역시 대출에 더욱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전체 경제 시스템이 마치 자기 보호 모드에 들어간 것처럼 모든 단계에서 동시에 위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깊은 문제는 경제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자원이 국유 체계에 더욱 집중되는 반면 실제 효율성과 활력은 대개 민간 기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경제가 압박을 받게 되면 전체 경제는 마치 동력이 약해진 기계처럼 돌아가기는 하지만 점점 더 힘겨워지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즉 신뢰로 이어집니다. 지난 1년 동안 중국 주민들의 소비와 대출 행동에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 소비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축을 늘리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국 주민 대출은 4,417억 위안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예금은 무려 14조 6,400억 위안이나 증가했습니다. 저축 규모가 대출의 33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몇 년 전만 해도 전국적으로 레버리지 확대가 한창이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소비대출이 잇따르며 많은 사람들이 먼저 빌려서 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7년 만에 이러한 인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가능한 한 빌리지 않고 빌렸다면 빨리 갚으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은행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 조건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대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을 벌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가계소득 증가 속도가 둔화되었고 특히 자산 상승이나 금융투자 수익에 의존하던 사람들은 더 큰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시에 부채 부담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집단은 25세에서 40세 사이의 계층입니다. 이들은 원래 소비의 중심층이어야 하지만 현재는 가장 큰 부담을 지니고 있으며 부채 비율이 최대 91.3%에 달합니다. 한편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을 부양해야 하며 동시에 고용 불안까지 겪고 있습니다. 수입이 생기면 먼저 빚을 갚고 남는 돈으로 겨우 소비를 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는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2025년 사회 소비재 소매 총액의 증가율은 부진하며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거의 제로 성장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것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뿐만 아니라 투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정자산 투자는 처음으로 연간 기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민간 투자는 몇 년 전 두 자릿수 성장해서 바로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기업은 투자를 주저하고 개인은 소비를 줄이면서 전체 경제는 마치 허리띠를 졸라매고 버티는 상태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